실제 저희 VIP 고객이 직전 대비 기준을 봤을 때 3배 정도 더 증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LTV를 낮추는 구간을 찾고 개선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항아리가 우리의 프로덕트, 서비스라고 봤을 때 실제 저희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누수와 금과 구멍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 이 영역, 문제들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있는 원데이 클래스, CRM 원데이 클래스의 핵심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총 5가지의 빠르게 우리가 내일이라도 바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도 실제 CRM을 나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기 배송되는 마케팅 구간을 개선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고객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퍼널 관점에서 서비스의 가치를 느끼는 그 순간을 찾아줘야 되고요. 흔히 이제 시장에서 아하 모먼트라고 합니다. 북극성 지표라고도 하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 고객한테 맞는 방법을 실행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남들이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란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거는 그쪽 도메인과 그쪽 비즈니스와 그쪽 고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는 매트릭스 관점에서 목표 설정, 기록, 파악, 개선을 해야 됩니다. 나는 흔히 얘기해서 최적화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뭐 푸시라든지 문자라든지 뭐 뉴스레터나 뭐 카카오 메시지나 알림톡 등의 다양한 그런 CRM 그런 액션을 할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예시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페프렌즈라는 회사에서 문자를 되게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일상적인 뭔가 저희가 당시 그냥 일반 그냥 프로모션이라든지 할인 혜택에 대한 문자를 많이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게 일상적인 광고 문자가 아니고 좀 더 고객한테 맞는 커스텀에 맞는 그런 정보를 줘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실제 어떤 고객들이 어떤 사료라든지 어떤 간식을 더 많이 우리 애기들이 먹는지 그런 것들을 평균치를 제한을 했었거든요. 보시다시피 그런 프로모션이 아니고요. 꼭 아셔야 되는 거, 실제 제가 키우고 있는 관련된 푸들 친구한테 요즘 어떤 것들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접근해서 던졌었는데 실제 이런 것들로 나름의 고객에 맞춤형 그런 CRM 포인트겠죠. 이렇게 해서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한 1.8배 정도의 클릭률과 구매 전환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처럼 문자도 있을 것 같고요. FC도 있습니다. 자, 여기 A와 B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험군이었고요. B는 실험군, A는 대조군 기존이었습니다. 참고로 A도 굉장히 좋았던 저희가 여러 가지에 대한 A/B 테스트를 통해서 기존의 오픈율이 가장 좋았던 푸시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관련된 똑같은 상품입니다. 소떡심 핫도그, 속떡심 핫도그, 7번 버스 노즈워크, 7번 버스 노즈워크. 자, 이게 다른 게 뭐냐? 우리 고객들의 그런 강아지 고양이의 이름을 넣은 푸시를 넣어봤습니다. 보시면은 관련돼서 키우시는 직접적인 그런 아까 제로파티 데이터라고 했죠? 제로파티 데이터에 그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했는데 실제 평균 오픈율이 3.45%에서 5.14%, 흔히 얘기해서 델타 값으로 한 50%, 49% 정도 상승을 했었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가 나오면요, 저희는 모든 CRM 메시지에 고객들이 키우는 먹냥이의 이름이 붙여서 나갑니다. 왜냐? 실제 오픈율과 클릭률이 훨씬 더 좋으니까요.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게리니, 묘리니, 서든리, 아듀, 뭐 창고 대방출 이런 것처럼 저희가 MD팀한테 프로모션에 대한 내용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잘 구조화해서 CRM을 던져요. 근데 재밌는 게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앞에 있는 것들은 7에서 8% 정도의 오픈율이었었습니다. 클릭률. 근데 희한하게 창고 대방출은 10.57%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 보면서 왜 그럴까? 또 고민을 많이 했죠. 왜 그럴까? 그냥 사실 가격이라든지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자, 이런 것들은 약간 고객의 심리적인 부분을 좀 캐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게리니, 묘리니 뭐 어린이날 뭔가 섞은 건가? 아듀 100원들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싸게 뭔가 하나 보구나. 와닿진 않아. 자, 여러분, 창고 대방출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엄청 싸게 해나 보다. 야, 뭔가 창고 터나 보다. 한번 클릭해서 뭐 파는지만이라도 좀 봐야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소비 심리가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실제 뭐 창고 대방출, 펫페어, 블랙 프라이데이 그런 것들이 실제 오픈율이 훨씬 더 좋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인사이트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관련된 CRM에 대한 그런 프로모션 마케팅은 다 창고 대방출이 됩니다. 왜냐? 실제 오픈율이 더 좋으니까요. 클릭률이. 그런 것처럼 저희는 소비 심리에 의거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반응을 해줄지 그런 것들도 꾸준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또한 관련돼서 A/B 테스트를 많이 하고요. 실제 보시면 A/B 테스트에 대한 워스트 베스트를 나누면서 기록하고 분석하고 개선을 하면서 어떤 고객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보내는 게 효율적일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이거는 좀 다른 회사의 사례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문 단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여기의 목표는 고객의 재구매율이 목표였어요. 참고로 여기 회사는 그냥 고객들의 쿠폰을 파는 그런 회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 A 쿠폰, B 쿠폰, C 쿠폰, D 쿠폰이 있습니다. 자, A 쿠폰을 보면 이게 A 쿠폰을 처음에 구매한 사람이 100으로 봤을 때 그 다음 달에 37.8%, 100으로 봤을 때 두 달 뒤에는 100명 기준에서 30% 정도가 구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봤을 때 실제 우리 당시에는 어떤 걸 하고 있었냐면요. 모든 고객들한테 100만 원 이상 구매 시 5만 원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시면요. A 쿠폰을 구매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한 30만 원, 20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C 쿠폰을 처음에 구매한 사람들은 보시면 거의 100만 원과 관련된 주문 단가에서 재구매를 계속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자, F 쿠폰 같은 경우에도 한 40만 원 정도로 계속 재구매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저희는 그런 거는 모르겠고 그냥 100만 원 이상 구매 시 5만 원 상품권 줄 테니까 재구매해라 라고 이제 던지고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어떻게 했었냐, 실제 쿠폰 고객마다 다르게 설정해서 한번 액션을 취해봤습니다. 25만원, A 고객 같은 경우에는 평균 25만원 정도 구매합니다. 25만원 구매 시 2만원, C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구매 시 5만원, F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이상 3만원, 그런 것처럼 차등으로 해서 액션을 취했고요. 실제 그렇게 해서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직전 CRM 액션 대비 한 250% 정도 전환율이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감성적인 관점에서 접근도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왼쪽은 살짝 좀 팩트로만 알리는 거, 오른쪽은 구구절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누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형의 진행했었는데, 오른쪽이 크진 않지만 조금이나마 좀 더 전환율이, 클릭률이 더 좋은 걸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자랑, 우리의 그런 프로모션, 우리의 뭔가 고객들한테 알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신 적 없나요? 만약 이게 오른쪽이 창고 대목처럼입니다. 근데 이 행사를 하는지 고객이 모르면 어떡하지? 자, 고객이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나?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고객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회원가입한 전체 고객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고객들한테 CRM 메시지를 던질 수 있죠. 근데 이 안에서 저희 이제 앱을 저희는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FC를 켠 고객과 오프한 고객이 있습니다. 자, 킨 고객들한테는 저희는 FC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광고 수신 동의한 고객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객들한테 저희는 문자를 발송 가능합니다. 그 고객 안에서도 카카오 채널을 추가한 고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카카오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오케이 하지 않은 요 고객들 같은, 오른쪽의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은 이 우리와 관련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지 모를 확률이 굉장히 클 겁니다. 왜냐? 그 앞에 있는 관련된 매체에서 우리의 CRM 메시지를 받은 고객들이 아니니까요. 참고로 이럴 경우에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즘은 많은 회사에서 쓰는 것 같습니다. 알림톡을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알림톡을 잘 써보라라고 하는데 2021년도부터 되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은 굉장히 알림톡으로 쿠폰 이름이라든지 그런 거를 여름맞이 식단 지원금, 애누리 빅세일, LG 생활건강, 쿨링템, 닥터 입점 기념 쿠폰, 그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런 명칭으로서 파악할 수 있죠. 사실 무슨 말이냐, 알림톡이라는 건 정보라는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거의 대부분의 고객들한테 정보라는 기준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근데 저는 어디까지 이걸 했었냐면요. 이 모든 것들에도 반응이 없는 고객들이 있더라고요. 그 고객들 한 3,000명 정도 됐었는데, 그 고객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참고로 이제 광고성을 보이면 잘 안 되니까 연합장 같이 편지를 써서 고객들한테 좀 보냈었고요. 실제 관련된 저희 직원들하고 진짜 손편지로 해서 저희 고객들한테 보냈습니다. 참고로 결과는 없습니다. 결과가 이 보낸 고객들 중에서 구매 전환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0.5% 정도 됐었나? 크진 않아서 결과는 좋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해봤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퍼널 관점에서 서비스의 가치를 느끼는 순간, 흔히 아하 모먼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옛날 자료긴 하지만 아하 모먼트라고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샘플링 중에 하나입니다. 페이스북이 10일 동안 친구가 7명 사귀었을 때 락인이 되더라. 예를 들어서 슬랙이라는 그런 사스 솔루션에서 2,000건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락인이 되더라. 그런 것처럼 실제 고객들이 나름 이게 되게 재밌고 그냥 굉장한 서비스이구나 라는 순간을 찾아면, 이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락인을 시켜서 이 경험을 하게끔 해서 고객들의 LTV를, 고객들의 밸류를 높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고객들은 정말 많은 선택을 합니다. 상품을 클릭할지 말지, 물건을 담을지 말지, 실제 구매를 할지 말지, 그 또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의거해서 수많은 고민과 걱정을 혹은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런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첫 구매 이후 다음 달 재구매는 떨어지지만 보시면은 100명의 고객 중에서 그 다음 달에는 30 몇 퍼센트 정도로 떨어지죠. 즉 60 몇 퍼센트는 이제 구매 이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두 번째 구매 이후부터는 고객이 활성화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떨어지는 빈도 폭이 되게 적은 걸 볼 수 있죠. 저희가 나왔던 당시에 그런 아하 모먼트는 60일 내 3회를 구매하면 락인이 됐습니다. 그럼 저희는 CRM팀과 어떻게 해서든 60일에 3회를 구매하게끔 하는 게 당시에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첫 구매 이후에 두 번째 감사 쿠폰을 줘보면 어떨까? 예, 그런 그냥 아이디어를 한번 던져서 진행해 봤고요. 하지만 이게 놀랍게도 테스트 결과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델타 값으로 18%, 100 기준에서 18% 정도의 굉장히 큰 재구매율이 올랐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제 당장의 베네핏으로 고객을 데려오는 행위도 한번 해봤고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회사가 좀 작았을 때는요, 첫 구매하면은 저희가 편지를 써서 보내줬거든요, 라이더분들이. 근데 서비스가 커지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첫 구매하고 나서 우리가 FC를 보내고 딱 열면요, 저희의 그런 강아지가 와서 우리 가족이 됐다고 가족 증명서를 발급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자. 예,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해서 진행해 보고자 했었습니다. 해서 저런 영상도 다 찍고 했는데, 야, 이게 다 준비했는데 개발이 안 된다고, 이제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당시에 개발이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관련된 그 CRM 그 담당자와 함께, 팀장님과 함께 보시면은 첫 구매하면요, 저희가 알림톡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제 저희가 노션 페이지에 영상과 함께 편지를 이렇게 같이 전달을 드렸습니다. 실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을 드렸고, 실제 고객들의 재구매율이 크진 않지만 나름의 한 2% 정도 상승했었던 전환율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게 발현이 되면 실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서비스 내에 도입이 됩니다. 빠르게 도입되고, 왜냐? 이런 것들이 실제 회사에 기여를 하는 형태일 테니까요. 이런 것들로서 테스트해보고 나름의 고객관리 혹은 최적화를 진행했었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인데, 우리 고객한테 맞는 방법을 실행하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예, 한번 이거를 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know Chewy, the pet food company? I'm sure some of you already know what I'm about to tell you, but if you have a dog, go into Chewy, sign up. The beginning of every month, dog food arrives like clockwork at your house. You never have to think about it again. Thing with dogs, they die, right? And they're a big, big part of your life, and it's devastating when you lose them. And the first thing you think to do is not to go cancel your automatic dog food delivery. So a couple weeks later, dog food comes after you just lost your dog. It's devastating. You call them, you go to cancel it. This is what they do every single time because they've identified that as a recurring moment. They credit back the last bag of food. They can't take it back for health code issues, so they say give it away to anyone that needs it. And then 2 days later, you get flowers from Chewy saying sorry for your loss. That maybe cost them $25. When you have a dog, you're very likely going to get another dog. You're never going to buy dog food from anyone else ever again. 엄청나지 않나요? 유일하게 아마존이 못 먹고 있는 반려동물 커머스의 chewy.com이라는 회사의 사례입니다. 지금 나스닥 상장사고, 예, 굉장히 밸류도 높습니다. 예, 저게 어떻게 보면 CRM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25밖에 비용이 들진 않지만 그 고객은 다른 데서 아마 사료를 사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건 우리 고객한테, 우리 도메인에 맞는 마케팅 방법 혹은 CRM 방법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비슷하게 좀 한번 해봤어요. 이때 저희가 관련돼서 카페에 어떤 분께서 이제 키우던 애가 죽었다고 이제 그런 글을 올렸는데, 저희가 생일날에 관련된 FC를 보내드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걸 캐치해서 그분한테 혹시 저희가 그 애기의 초상화와 함께 보내드려도 되냐고, 예, 그렇게 해서 좀 보내드렸고, 이분이 감사하다고 관련된 이제 또 카페에 글을 적어준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고객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실제 우리 고객이 원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가 쌓이니까 저희가 어떤 게 있었냐면, 고객의 정확히 이제 반려동물의 DB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반려동물의 생일을 알고 있을 수 있었어요. 사실 저희는 사람 생일, 고객 생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시 저희가 고객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생일에 관심이 있었고, 저희가 일주일 전 혹은 열흘 전에 FC부터 시작해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앱을 딱 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영상이 나갑니다. 귀엽죠? 예, 저희 당시 직원들이었습니다. 저희 팀원들,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축하 인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편지가 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재밌는 거는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회사의 성과가 어떻게 변했냐, 그게 중요합니다.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실제 생일에 대한 메시지를 받은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의 재구매 코호트를 보니까 재구매를 보니까 실제 재구매에 대한 락인되는 부분이 훨씬 더 큰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고객들은 그런 긍정적인 경험으로 반응을 해주고 나름의 락인이 돼서 재구매를 이끌어 주는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CRM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도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뭐 멤버십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저 이제 CMO 저랑 PO 총괄이었던 본부장 한 명이랑 그 이제 부대표님이랑 세 명이서 한 3개월, 4개월 걸쳐서 이런 등급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등급제를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등급제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이 고객들이 그 다음으로 점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늘 언제나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쿠폰에 대한 고도화를 하고 실제 관련돼서 푸시를 하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고객들이 어떤 곳에 움직이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당시에 뭘 했었냐면요, 저희가 8월달 고객분들이지만 9월달에 만약에 VIP 고객이 되면요, 그분들 전화한테 우리 애들의 초상화를 한번 그려주자. 지금이야 챗GPT나 뭐 미드저니가 우리 아이의 그런 얼굴이 그려주지만 2020 이게 1년도 캠페인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때 VIP 고객들 3,500명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VIP 고객들 모두에게 그 아이들의 그 사진의 초상화를 다 그려다 줬습니다. 실제 제 기억으로 거의 크몽에 있는 거의 모든 작가를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또한 효율이겠죠. 실제 저희 VIP 고객이 직전 대비 기준을 봤을 때 3배 정도 더 증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재밌었던 인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세 달 100일을 기준해서 이탈 고객이라고 정의했거든요. 그럼 100일을 넘고 그럼 다시 그 고객들이 와서 구매를 해주면 다시 락인이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떠난 고객도 다시 오신다면 우리의 고객이 다시 되어주시니까요. 언제든지 생각하고 실행하고 접근하시길 희망하고요. 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접근하고 하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변합니다. 예, 고객은 변합니다. 예, 시장이라는 것도 변하고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경쟁사는 놀지 않습니다. 그럼 무한 경쟁 속에서 경쟁사는 놀지 않으니까요. 저희는 늘 언제나 끊임없이 고객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고 팬으로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모든 건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 관점에서 목표를 주고 기록하고 파악하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저희는 그런 퍼널을 봅니다. 유입, 확인, 가입, 구매, 재구매. 현재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매트릭스를 아시나요? 왜냐? 이걸 알아야지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 기준에서 퍼널이라는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 고객들이 가입할지, 구매할지, 재구매할지 나름의 퍼널을 봐야겠죠. 이거는 제가 CRM팀한테 줬던 나름의 매트릭스 중요 KPI였습니다. 얘들아, 이탈 고객이 이만큼 있다. 데려와라. 얘들아, 전달에 첫 구매한 고객이 15,000명 있다. 자, 이번 달에 두 번째 구매시켜라. 얘들아, 우리한테 있어서 회원가입은 했지만 첫 구매한 고객들이 13만 명 정도 있다. 얘들아, 구매시켜라. 그런 것처럼 실제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합니다. 이탈 유저를 데려오거나, 첫 구매 유저를 재구매시키거나, 아니면 회원가입한 고객을 첫 구매시키거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CRM에 대한 목표가 있겠죠. 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는 현재 우리의 퍼널, 매트릭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부분이 누수고 어느 영역의 CRM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그런 걸 생각하겠죠.